1977년 9월 12일 염제 이연술 회장은 광주의 발전과 우리 모두 잘 사는 지역을 창건하기 위해 환희백화점을 창업하고 1983년 광주의 유통경제 사업을 주도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결과 지금의 시민백화점 환희가족을 탄생시켰습니다. 오직 성실과 도전만이 새 인생을 연다는 이연술 회장. 강인한 실천 의지와 개척자 정신으로 광주의 유통혁명을 통해 그가 지역에 이바지한 엄청난 일들은 이 지역 경제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종합백화점, 슈퍼체인, 운수 등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해서 이 지역 경제의 커다란 몫을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연술 회장은 1923년 5월 26일 전남 나주군 금천면 촌곡리에서 보부상인 이우진 옹과 박세채 여사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2살 되던 해 부친이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에 못 이겨 과로로 돌아가시고 결국 홀어머니 슬하에서 먹고 살기에 급급한 하루하루의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이르렀습니다.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그는 13살까지 끼니를 때우느라 친척집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장리를 거들기 시작했고 정규 학교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학력이라고는 8살 무렵 한 달 남짓 야학에서 한글을 깨친 것이 전부입니다. 고향을 등지고 살기 위해 13살 때 혼자 광주로 올라온 그는 갖은 고생과 굳은 일을 닥치는 대로 했으며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동상이 걸린 발로 추운 시장 바닥을 누벼야 했습니다. 굶주림과 가난의 연속인 나날들. 이를 이겨내기 위한 인내심과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지 그 자체가 젊은 날의 이연술 회장에게는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다 17살이 되던 해 거리에서 수건, 양말 등을 버려놓고 좌판을 시작했으며 그의 이런 좌판 행상은 광주 전남 일대에 장이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해방 이듬해 그가 광주시 동구 계림극장 부근에 4평 크기의 일성상회를 열고 독립을 하게 된 것은 22살 때 일입니다. 라이터, 만년필 등 일용잡화를 취급한 일성상회는 날로 번창해갔고 더불어 청년 이연술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훗날 고난의 역사를 함께 짊어지며 진실과 사랑으로 위해주는 지금의 김평래 여사를 반려자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25살 청년 이연술은 5살 아래인 김평래 씨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 첫날 너무나 어렵게 살아왔던 환경과 그동안의 굶주림과 악착같이 살아왔던 순간들이 북받쳐 신방에 들어가기 전에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합니다. 부양가족이 생겼고 다음에 태어날 2세를 위해서도 가게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장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일성상회를 지금의 충장로 5가인 본점통으로 옮겼습니다. 이때부터 소매점을 겸한 도매점으로 규모를 확장시켜갔고 장사의 범위도 광주에서 전라남도 내 요소까지 키워갔습니다. 이렇게 번창한 일성상회는 옆에 있던 63평짜리 2층 집을 인수했고 당시 일성상회라고 하면 가짜 물건을 취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도 신뢰받을 수 있는 상품만을 취급하는 정직한 상회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용을 바탕으로 설립한 지 15년이 지난 60년, 종업원이 50명이나 되었으며 광주 시내 소도매 잡화상 중에서는 가장 세금을 많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61년 시내버스 석 대를 구입해서 운수업에 뛰어든 이 회장은 치밀한 경영관리를 바탕으로 지금은 대규모의 삼양 시내버스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염제 이연술 회장은 자갈받고 가꾸면 옥답이 되고 옥답도 방치하면 쓸모없는 땅이 된다라는 말을 환희 가족들에게 매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면성을 보이면서 기업의 이익보다는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생활신조와 지역문화 발전 및 사회보호시설, 장학사업에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는 이 회장의 평소 철학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 속에서 일거리를 찾아 헤매다가 저녁이면 남의 처마 밑에서 이슬을 피하던 나날들. 자신이 입고 먹는 것에는 무지할 정도로 인색해 양복이라고는 한 벌밖에 없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지극히 검소하고 겸손한 인물임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제 이연술 회장은 나처럼 불우했던 어린 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장학회를 만들었다고 조심스레 말합니다.
1983년 어린 시절 배움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한을 후세에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일념으로 평생에 한 번뿐인 회가변을 사양하고 장학기금 2억 5천만 원으로 염제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장애자 학생, 신문 배달 학생, 무위탁 청소년 등 가정이 어렵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가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따뜻한 염제의 정을 한없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고 계산 없는 향토에 이 회장의 장학사업, 장학금 수혜자도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교육청 각급 학교 등의 추천을 통해 선정한다고 합니다. 올해 14년째를 맡고 있는 염제장학회는 이 지역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16억에 가까운 큰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남편을 30여 년 동안 내조하면서 부인 김평래 여사도 회가변을 사양하고 불우 청소년 무위탁 노인들을 위해 춘원장학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고 나 혼자 하루 기분 좋자고 흥청망청 써버리면 무엇하겠습니까. 어려운 이웃도 내 가족처럼 돌볼 줄 알아야 사람 구실한다면서 자신의 장학회 설립 배경의 공을 살며시 남편에게 돌리곤 합니다. 또한 가정에선 평범한 여성으로서 김평래 여사를 바라볼 때 참으로 따뜻한 어머니 품을 느끼게 합니다. 염제 이연술 회장의 따뜻하고 고마운 마음이 주위를 감동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이연술 회장의 공덕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광주에서 화순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진 염제 이연술 회장의 공덕비. 여기 이 비에는 평생을 하루같이 쌓은 선덕에 세인이 감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업적을 후세에 알리고자 뜻을 모아 이 비를 세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훗날 그에게는 강인한 의지를 심어준 정신력의 소산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60년 초 이 회장은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위의 염려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감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도산 직전에 삼양 시내버스를 인수한 것입니다. 1977년에는 지금의 환희백화점 자리에 삼양회관을 설립해 같은 해 삼양회관의 상호를 환희백화점으로 상호를 변경해 임대 운영을 해오다가 1978년도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을 신축해 급기야 본점 슈퍼체인을 시작으로 연이어 8개를 개점해 단위 지역 주민의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중심권 쇼핑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1982년에 이르러 다점포 전개에 따른 관리의 이론화를 위해 슈퍼체인 본부를 개설하고 원활한 상품 수급에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이미 4세 확장으로 슈퍼체인과 분리된 환희는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윽고 이듬해 3월 19일 이연술 회장은 전국에서 두 번째, 호남에서는 최초로 기업인의 영광의 소산인 대한민국 산업포장을 수상했습니다. 서울의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전국의 모범 상공인들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산업훈장 수여식에서 이연술 회장이 전국 유통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산업훈장을 수상함으로써 환희의 가족은 물론 이 지역 상공인들에게 상당한 자부심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날의 영광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환희는 19년 고객사랑을 더 큰 만족으로 보답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1977년 태어난 환희, 당시 백화점이라는 선진화된 형태로의 변신을 시작으로 길고 긴 시간을 고객과 함께 걸어오면서 이 지역 백화점 문화를 정착시킨 산증인입니다. 광주 시민의 친근한 이웃이자 쾌적한 공간으로 착실하게 성장해온 토착형 향토 기업인 환희백화점은 항상 고객 불만 제로화의 해를 강조하고 실천합니다. 또한 예술의 도시 광주의 백화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각종 문화 행사의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유통업계를 지배해온 환희가 새로운 할인업체의 등장과 대기업 유통업계의 지방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구조적 상거래가 많은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환희도 새로운 업태 전환을 위해 가격 파괴 정책을 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고객에 대한 친절 만족에 역점을 두고 고객의 불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격 파괴점 환희마트가 오는 5월 서구 쌍촌동에 우뚝 설 계획입니다. 94년 환희는 경영관리 시스템에 새로운 윤활유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제2의 창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객 만족 경영 이념을 도입해 최고의 상품, 최상의 서비스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백화점으로 거듭나기를 시도했었습니다.
대망의 97년 8월은 환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며 새로운 쇼핑 문화를 창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유통업계의 선두주자였던 환희가 지하 6층, 지상 9층의 연면적 15,600평, 매장 면적 11,000평의 위용으로 전여대 동시주차시설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회장을 펼칠 수 있는 호남 최대 규모의 전 생활백화점을 광주의 5개 생활권 중 하나인 주월동에 그 웅장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환희 가족의 꿈과 희망의 터전이요 긍지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광주가 광역시로 확대됨에 따라 유통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의 유통업계 진출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각 지점이 하나둘씩 자리를 메워갔으며 고객들의 발걸음도 급속도로 분산되면서 지역 전향적 구매 의식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1996년 병자년은 이 지역 향토 기업으로서 성장 가도를 달리던 환희로서는 그 어떤 해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몇 년 전부터 양분화됐던 광주 상권에 송원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등장으로 첨예한 경쟁의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이 지역 유통업체의 선두주자로서 선구자적인 사명감과 진정한 유통문화 창달을 위해 힘써온 지역백화점 1번점으로서 환희백화점도 그 역할과 기능 수행에 있어 겸허한 반성과 함께 고객 제일주의에 한 걸음 나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염제 이연술 회장은 지금 잠시 쉬고 있는가? 다복한 가족에 대한 흡족함과 든든함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이연술 회장. 광주에는 그의 발빠른 행보를 다시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염제 이연술 회장을 세인이 감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